우리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그 유통법에 규정된 그 상권 영향평가서, 대형마트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 영향평가서가 엉터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책연구소가 만든 상권 영향평가서도 부실하게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중 FTA 체결 관련해서 소상공인 DB가 없어서 피해 영향조사를 제대로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상공인 DB 통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없다면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나 정책 수립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그 정태적 분석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걸 크로스 섹셔널 어널리시스라고 그러는데, 정태적으로 어떤 특정 시점에서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피해 영향 조사나 이런 거 상권 영향 평가 같은 거는 몇 년을 두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형마트 입점 전과 후로 나눠서 타임 시리즈로 동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석을 할 만한 기본 데이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아, 그래요? 네. 삼촌장님, 상권 영향 평가서와 우리가 한중 FTA,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DB 때문에 이제 피해를 소상공인들이 엄청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저희가 지금 계속 수차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과 그리고 이제 겪었던 내용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담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유통법에 근거해가지고 대규모 점포가 그 지역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일단 지자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상권영향평가서를 만들라고 하는 취지는 업종별 소상공인들이 얼만큼 손해가 보느냐, 또는 일자리가 얼만큼 뭐 감소가 되든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걸 추정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없이 제작을 기술이 되다 보니까 엉터리가 나오는 거죠. 뭐 사상누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한 장짜리. 예를 들어 뭐 대형마트가 개점을 해가지고 먼저 그럼 피해가 보는 업종이 어디냐, 또는 사업체가 몇 개냐, 그리고 종업원이 몇 개냐, 사업체별로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되느냐, 뭐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액이 종업원 수 또는 가족 또는 뭐 영향을 주느냐라는 기본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는 이건 헌법 소원을 제기할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남시 지금 소상공인들이 헌법 소원을 생존권에 대한 침해를 당했다고 그 생각까지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아마 이제 날씨가 추워서 그동안 좀 활동이 좀 뜸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야 될 것 같고, 유통산업발전법인데 발전이 안 되는 법이에요. 유통산업발전법이.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은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대기업 발전법이고 소상공인은 후퇴시키는 법이다. 없애는 법이다. 근데 법의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써 있질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아니 법대로 익히는 경우가 있고 법대로 익힌 다음에 소상공인이 망하는 게 있습니까? 글자대로만 좀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아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소장님의 역할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착각해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역할을 바꿔서, 아니 법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그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이런 법들이 그런 소상공인들, 대다수의 소상공인 아니면 25%고 국민의 650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존권을 없앤다고 하면 지금 나서가지고 헌법에다도 저희가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변호사가 뭐 우리 같은 무식한 나부랭이라고 표현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행복 정말 하남 예로만 들어가면 진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고 그런 거를 누구 하나 기술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본론 또 넘어가서 그러면 결국은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 의무 규정이 아니고 이게 요식행위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있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역협력계획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나 뭐 대기업 비중에서 훨씬 더 많고 또 이런 부분들을
IF 이후에 그 소상공인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네. 그 상황이.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 기본 이제 조직 편제를 보면 소상공인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상공인이 업종이 뭐 수천 수만 업종인데 네. 무슨 정책을 한 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저 세분화시켜서 뭐 슈퍼마켓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면 뭐 네. 유통 또는 소공인 또는 예, 어떤 좀 이렇게 알겠는데. 그것도 산업 분별로 네. 그다음에 뭐 서비스 뭐 이런 네. 거 나누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한쪽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적합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FTA라든지 네. 이런 사건이 각 유통산업에 미치는 네. 소공인에 미치는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 조직이 네. 농림수산부나 저쪽 산자부 같은 데는 다 있죠. 다 그게 네. 철강산업, 무슨 네. 전기산업, 가스산업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업종보다 수도 없이 많은 업종이 모여있고 그렇다면 예. 일단 조직부터 세분화가 돼야 되는데 중기부에 뭐 한 사람이 뭐 하는 힘도 아니고 혼자서 소상공인 그 많은 정책을 그 같은데 뭐 공무원들 안 뽑았습니까? 엄청 뽑은 자, 것 근데 같은데. 보세요. 아까 이제 예. 소상공인 기본법에 예.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구조 1항에 예. 이게 뭐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지만 예. 중소벤처기업 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예.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예. 매년 예.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예.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구정이 되어 있고 2항에 중기부 장관은 예.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등을 참고하여 예.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예.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되어 있고 예. 3항에 중기부 장관은 예. 1항에 따른 실태조사, 2항에 따른 통계 작성 관리를 위해서 예.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 공문법상에 따른 공공기관이 예.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예. 통계조사에 필요한 의견 제출을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예. 이 요청을 받은 자는 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응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예. 네 번째 중기부 장관은 1항에 따른 실태조사 예. 및 2항에 따른 통계 작성 관리 업무를 예. 제32조에 따른 전문평가기관 예. 또는 소진공,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할 그럼 수 이제 있다. 전문평가기관은 소상공인 통계조사를 위한 예. 전문평가기관을 말하는데 지금 없습니다. 이런 조직이. 그렇다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당장 있는 소진공, 중기부에 그 공무원들 손이 딸린다 그러면 예. 소진공이라도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구조 소상공인 기본법의 구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어떤 실태조사 내지는 통계 작성에 필요한 조직 구성을 하고 있어야 내년도에 소상공인 기본법이 시행될 때 예. 그걸 차질 없이 이행을 할 수가 있지. 가만히 앉아 있다 뭐 하늘에서 떡이 떨어집니까? 아이고 떡이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 작성도 네. 전문가들이 지금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신규 네. 설립 예정 전문 네. 연구기관에서 네. 과연 이런 통계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국가 통계라는 것이 있어요. 예. 예. 국가 통계라는 거는 지정이 되려면 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통계 조사 방식이나 절차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예. 국가 통계로 지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이제 이게 국가 통계로 이런 소상공인 통계가 제대로 처음부터 구축이 되려고 그러면 예. 통계에 관련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경험도 축적이 돼야 되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통계조사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자체하고도 협력도 아주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 지금 뭐 소상공인 무슨 뭐 지역경제과 이 사람들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성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금년부터라도 연습 삼아서라도 예. 금년도에 뭐 지금 추경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예. 통계청 지휘 아래 예. 소상공인 DB를 구축하는 작업을 금년도에 예. 시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럼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공유총장님. 네. 뭐 이런 통계를 조사할 수 있는 전화도 안 받으셨다니까 할 말이 제가 없습니다만은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있으면 일단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일반 프랜차이즈들은 쉽죠. 명단하고 네. 뭐 주소 위치 이런 네. 거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예. 그 위생교육이나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 위생관리업 그것도 쉬울 것 같은데. 등은 명단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배 담배도 쉬울 판매 소비자가 담배 판매 사업자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업, 단란주점, 뭐 유흥음식점 이런 것들은 명단 정도는 명단과 주소, 이름, 대표자 이름, 연락처 정도는 확보하지 않았을까? 근데 세금 때문에 내 생각에 확보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세금 뭐 세금에 이제 뭐 매출액이나 뭐 그렇죠. 이익이 얼마큼 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마 보유하고 있지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 동대문에 있는 뒤에서 여기 납품하신 분들. 네네. 그런 통계는 뭐 거의 뭐 없죠. 전혀 없죠. 다 망해가고 없어. 이제 조사하기도 이제 못하겠지만, 그죠? 그럼 지역 상황에 소상공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 자치단체 장들이 네. 뭔가 이게 깊숙하게 개입을 해서 네. 그 해야 되는데, 네. 뭐 지금 뭐 선거 때만 되면 뭐 소상공인 말씀하셨던 대로 사진 찍으러 한 번씩 오기나 하고, 네. 뭐 우리 저 한겨원 대표도 가시고 뭐 가시던데 네. 하니까. 네. 다 가죠. 근데 사진만 찍지 뭐 네. 이런 부분들까지 깊숙이 뭐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뭐 말하면 민원인 들어오니까 이제 뭐 귀찮다는 듯이 그냥 듣고만 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 참 그러면 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더 해주십시오. 그 건축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의 과가 그 사람들만 또 순환 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상공인들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나 뭐 일자리 경제과 이런데 직원 아까 뭐 표현이 제가 뭐 한직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 제발 그렇게 아니기를 바라고 순환 보직 시스템을 좀 그 유사과에서 움직여야지 갑자기 일자리 경제과에 있던 사람이 동사무소로 발령이 나고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순환보직이 안 되면 아니 그러니까 순환보직을 하되 어떤 전문성 있는 분야에 갖다 놔라 이거죠. 동사무소에 저는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공무원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한쪽 지역에 제가 이제 환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한쪽 지역만 있으면은 거기에서 전문가가 되다 보면은 거기에서 그 아주 그냥 안 되는 것들만 찾아내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녀봐야지. 참 이게 앞으로 가면 파츠 쓰고 뒤로 가면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서 소장님, DB 구축에 그 정부에 그 뭔가 조언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있으신지 좀 해주십시오. 그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오프라인 통계 구축과 관련해서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피해 영향 조사나 그 다음에 상권 그 영향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업체별로 손해를 보는 금액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매출액 숫자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영업이익률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는 국세청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세청도 지금 그 자영업자들 지금 장부 기장을 하는 데들은 재무제표를 그 세무신고할 때 제출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뭐 어림짐작으로 해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절반은 그 추계 방식으로 매출액만 갖고 있기 때문에 추계 방식으로 뭐 기준 경비율 뭐 이렇게 곱하고 그래가지고 숫자를 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숫자라도 그것도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야지만 아까 피해 영향 조사나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세기본법 81조의 13 여기에 보면 납세자의 개별 과세 정보라고 그럽니다. 이건 아주 국세청이 이건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안고 없고 다른 부처에서 암만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외가 있네요. 네네. 누가 나서서 달라고 그랬을 때 아마 안 내놓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통계청하고 타이트하게 어떤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귀금속, 가공업, 봉제, 신발 제조, 포장마차, 노점상 뭐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통계 DB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발품 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이더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고물장에 그 폐지 줍는 노인들, 예. 이 사람들도 지금 엄밀하게 표현하면은 사업자입니다. 그 자영업자입니다. 예.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면서 예. 상가 권리금에 대한 통계 조사를 예. 건교부가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근데 이제 요번에 이런 소상공인 DB 구축구를 할 때 예. 상가 권리금 같은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예. 집단 상가 등에 대한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등도 통계 조사 항목에 포함이 될 것이고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계는 국세청에서 DB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세청 데이터도 그 연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좀 통계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소상공인 통계 패널을 구축해야 됩니다. 통계 통계조사가 패널, 좋네요. 의미가 있으려면.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조세재정정보연구원에서는 조세 패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널을 유지하는데 돈이 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거는 내년부터 우리 소상공인 기본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예. 금년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통계 패널도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패널 좋은 제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 통계 패널을 구축해서 예. 지금 우리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매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경활조사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어떤 소상공인에 관련된 어떤 통계 동향도 통계 패널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매월별로 변화, 뭐 폐업, 창업 또는 업종별 어떤 추세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매월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중 FTA도 네. 통계가 없어서 네,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네. 일자리도 수많은 일자리가 네. 지금 없어지고 있고 네, 동대문 남대문 다 망해가고 네. 있고 네. 전통시장 다 망해가고 네. 있고 중국에 어떻게 보면 물류창고 지금 돼가고 있는데 네. 그런 게 공무원의 잘못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일까요? 그게? 다 잘못이죠, 다. 박근혜 대통령 몰라서 만약에 몰랐다면 네. 이런 영향이 있을 줄은 몰랐다면 네.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생각 없이 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잘못이죠. 엄청나게 큰 잘못이죠.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몰라도 잘못이고 알았다 그러면 더 네. 잘못이고. 대기업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예. 그러니까 여든 야든 지금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시 또 출마하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 선거로 심판해야죠. 선거 심판하는데 네. 누군지 우리가 그런 그 리스트를 좀 빼서 하게 되면 이게 선거 위반입니까?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이죠. 선거 위반입니까? 네. 대충 다 알아듣셨을 겁니다. 누굴까요, 근데? 시청자분께서. 그 사람이죠. 그 사람? 그 사람. TV 제목 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심하고 정말 화가 나지만 화딱지 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의뢰 반란을 꿈꾸며 네. 정말 이 반란이 성공적인 반란이 될 수 있도록 네. 한번 같이 힘써 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예요? 아, 누구 좀